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급등세로 끝났죠. 이미 예고가 됐던 게 이제 TSMC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게 많지는 않아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시황하고 좀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요것부터 보여드리죠. 하이투자 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 시황 보고서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깜짝 실적 냈죠. 그리고 엔터 참 요즘에 어렵지만 엘펌에 대한 그 생각 그 부분이 있고 TSMC 실적 의미 또 탱커 시황 그러니까 조선주가 오늘 급등했죠. 그리고 요즘에 피팅주도 좀 부진한데 왜 부진한지 그 이유랑 OCI 홀딩스 그다음에 노랑은 노락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PBR 10배 이하의 적당한 수준까지 조정은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적어줬고요. 연초에 제시한 대로 위로도 흥분하지 말고 아래로 오면 겁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까지 좀 지수는 박스권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성과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용채 연구원님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어제 TSMC 실적 발표 계기로 아무튼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수가 근데 어쨌든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에 안착을 하게 되면 어떤 국면이 나타날지 좀 고민은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가까워지면 반도체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요새 2차 전지 안 좋죠. 근데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좋으면 2차 전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친환경 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금리 인하가 멀어 보이면서 증시가 계속 답답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결론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실적이 살아나니까 TSMC가 이게 트리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급등해 버리잖아요, 증시가.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핵심 포인트 뭐다? 실적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거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빠지면 기회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진짜 투자 못 합니다.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실적입니다, 실적. 예.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좋은데 참 고민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HBM 여전히 좋죠. 증설을 올해도 하고요. 근데 올해 지나면 내년에도 증설 많이 할까? HBM?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 후공정 투자 줄면 어떡하지? 요게 하나가 있고 25년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25년에 이게 증설이 줄어들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장이 떨어지지만 근데 한미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범용 장비가 아니라 한미만 만들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 있죠. 특히 TC 본더, 열압착 본더 같은 건데 그 칩과 기판 이렇게 딱 압착해서 붙이잖아요. 그때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죠. 본딩 공부할 때 따로 한번 함께 배우기 그 반도체 좀 마지막 쪽에 재생 목록에 보면 재생 목록에 반도체 함께 배우기 있잖아요.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쪽에 아마 본딩이 있을 거예요. 본딩.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TC 본더가 뭔지. 그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HBM 세대별 전용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HBM이 세대가 많아. 이제 4세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M4가 25년인가 26년부터 하면 적용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거든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굉장히 이제 요 간격이 아예 없어요. 예, 간격이 거의 없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의 특징은 그 숄더볼 같은 거 있죠.
그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 좁아지고 정교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또 장비가 안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HBM4가 모든 걸 대체할 수도 없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분명한 건 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병행하면서 기존 공정도 좀 같이 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TC, NCF 방식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TC, NCF 방식 뭐라 그랬죠? 웨이퍼에다가 필름, 약간 접착제 같은 필름을 붙여서 거기에 열을 넣어가지고 얘가 녹아요. 그 다음에 붙이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MRMUF는 뭐죠? 오븐에 넣어버리는 거죠. 대량으로 한 번에 빵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하이닉스가 MUF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엔비디아에서 인정을 받았죠. 사실. 근데 그때까지는 24단 이하까지는 아마 기존의 이런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들이 아마 접목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변화는 한미한테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TC 본더 이거 수요 줄면 어떡하냐 이런 좀 우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고 있고 다만 너무 비싸죠. PER이 48배예요. 48배. 근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이닉스 외로 고객사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전통 비즈니스가 좋아져야 된다. 옛날 제품들이.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고객사 확대가 좀 늦어지나 봐요. 여기 좀 아쉽죠. 그래서 고객사 확대가 늘어난다면 다시 밸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향으로 고객사 확대도 유효하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HBM 쪽에서 TC 본더가 하이닉스 말고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지 요거랑 기존 제품들 있죠. MSVP, EMI 실드 이것도 다 우리 배웠던 거죠. MSVP는 이제 절단하고 웨이퍼를 절단한 다음에 그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립해 가지고 한마디로 후공정 토탈 장비죠. 요거랑 EMI 실드는 이제 전자파 막아주는 그 EMI 만드는 장비죠. 그래서 전자파 차폐 장비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전통 제품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지 이것도 살아나겠죠. 올해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한미반도체가 지금 비싼 건 맞고요. 실적은 좋고 좀 당분간 제 생각에 정체 보일 것 같아요. 주가는. 근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 말고 새로운 고객이 나왔다든가 기존 옛날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좀 저는 정체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도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저는 한국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기업, JYP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왜? 이 비싼 가격에도 그냥 막 대표이사가 주식을 막 삽니다. 자사주 매입 얼마 전에 또 있어요. 매년 자사주 소각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잘 돼야죠. 근데 실제 잘 됐잖아요. 근데 뭐 잘 된 건 잘 된 거고 다만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좀 지켜보자. 아니 밸류가 너무 비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주가 상황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한번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 요새 뭐 저도 엔터주들 막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처참하게 안 좋았죠 엔터주들이 요즘에. 근데 그 결정타가 있지랑 MBC가 너무 판매가 부진했어요. 한터 차트, 서클 차트, 한터는 바로 나오자마자 앨범이 나오는 거고 그 순위가 서클 차트는 해외 수출까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서클러도 감안해도 30% 감소했으니까 앨범 판매 부진한 건 맞아요. 요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코로나19 이전에 팬들은 덕질을 즐길 수 있는 게 앨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앨범 2개 사던 팬들이 실제 3, 4개 사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앨범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굿즈도 살 수 있고 플랫폼 있죠. 거기서 스타들하고 소통하려면 돈 내야죠.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가격이 11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 20만 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앨범 피크아웃이 근데 앨범은 피크아웃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산업이 피크아웃 됐냐 이제 꺾였냐 이걸 보려면 1인당 이 팬덤이 소비하는 지출액이 앨범 티켓 신규 굿즈 플랫폼에 쓰는 돈 이거 다 합쳐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대요. 앨범에 국한된 소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콘서트, 굿즈, 음원, 스트리밍 이런 데로 가면 방어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가수들이 1년에 한 번 컴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번, 3번 컴백하니까 그럼 이제 양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전체 매출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예, 왜냐 분기 실적 발표에 나오니까. 그래서 즉각 확인 가능한 게 아까 그 한터 차트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아니겠냐. 그래서 엔터주 많이 싸졌죠. 그래서 지금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박진영 대표도 샀고 뭐 하이브도 꾸준히 성장하고 올해는 신인도 많이 데뷔하고 예. 그래서 너무 앨범 판매 안 되는 거에 이슈에만 좀 빠질 필요는 없다. 이런 좀 내용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터가 한 단계 더 엔터사가 예, 더 레벨업 가능하다는 그 잠재 기회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앨범 공구도 공동 구매도 다시 회복됐어요. 12월에 역대급도 나왔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국 비중 12%밖에 안 되고 중국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국면이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찬스였다. 박진영 대표가 어제 50억 공시했죠. 중국 앨범 수출입니다. 급증했죠. 12월에.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전체 앨범 수출은 주는 게 맞아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TSMC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보다 잘 나왔고요. 3나노 비중이 15%까지 늘어났고 판가가 8.8% 증가했고 스마트폰 좋았고 고사양 컴퓨팅 수요도 좋았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1%. 1분기 매출액 전망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연간으로 가동률 상승을 전망했고 메모리 제외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10% 초과,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20%. 예. 그래서 TSMC 외형은 파운드리 시장 성장,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20% 성장하는데 TSMC가 그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3나노가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과 경쟁, 근데 인텔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올해 제가 아이디어 중에 하나 제시해 드린 게 인텔이다. 다코스. 예. 그래서 인텔. 근데 여기에 삼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요새 없죠? 좀 답답해요. 삼성도 잘하는데. 아, 참. 예. 파운드리 쪽이 참 존재감이 많지가 않은 게 좀 답답한 일이죠. 근데 뭔가 뭐 보여줘야죠. 숫자로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2나노 공정은 25년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BSPDM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칩의 뒷면에 전원 배치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한번 이게 옛날에 했던 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 11월 29일 날 했던 게 마침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BSPDM 11월 29일 날 작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인텔은 BSPDM 기술 적용한 저전력 칩에 대한 양산 능력 확보 24년부터. 사실 인텔이 더 빨라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TSMC는 내년 하반기래요. 인텔은 24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썼던 자료죠? 코미코란 회사 아시죠? 유한타의 백기련 연구원님이 코미코란 기업 분석할 때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25년부터 3나노. 그러니까 인텔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25년부터 3나노 들어갑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BSPDN. 그래서 여기 미코 요겁니다. 반도체 칩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한 개의 에이퍼 내에서 트랜지스터, 인터커넥터, 전력 배선 공유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개의 웨이퍼 안에서 이런 전력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칩의 성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얘를 칩의 뒷면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앞면이 아니고 전면 20%를 얘가 차지하거든요. 야, 너 뒤로 가 이겁니다. 그래서 메탈 배선을 웨이퍼 뒷면에 구현해 가지고 물리적 배선의 길이를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때 코미코 설명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제 방송 매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래서 뭐 실제 코미코도 주가도 괜찮았었죠. 근데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인텔 관련주 하면 코미코가 하고 인텍 플러스예요. 인텍 플러스 인터 아닙니다.
인텍 플러스하고 이 코미코가 대표적인 이제 인텔 관련주죠. 그래서 요게 앞면에 있는 요거를요, 이 뒷면으로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공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BSPDN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언급이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25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인텔보다 늦은 거죠. 근데 그 내용 여기 나와 있죠. AI 시장 성장률이 매년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7년까지 AI 프로세서형 매출액 비중은 10% 후반. 코어스는 이제 AI 가속기죠.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그 AI 가속기, 그 엔비디아의 그 생산 능력이 2배 올해 증가하고 수년간 연평균 50%. 이게 성장하면 HBM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아무튼 시황의 반전 트리거 살아있다. 반도체 밸류체인의 견조한 실적, 긍정적 가이던스는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올릴 것 같다.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25일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해요. 저것만 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걸 좀 기대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삼성 때문에 좀 실망했지만 삼성도 반도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안 좋을 때 투자하시는 게 이번에도 맞았죠. 예, 좋을 때 투자할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대형 탱커 시황 하이투자 변은기 연구원님 자료인데, 노르웨이 선사가 하나오션과 VLCC는 베리라지 이제 크루드, 그러니까 그 원유 있죠. 그거 캐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에요. 이게 끊겼어요. 수주가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따내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될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되고 있대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 그 슬롯 있죠. 저 원유 운반선 만든 저기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예. LPG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증가하는데 대부분 27년에 인도를 한대요. 이거는 26년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PG나 암모니아 같은 가스선은 만들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예. 근데 26년 슬롯이 비어 있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성과가 떨어져도 약간 채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긴급. 왜냐면 26년에 그 저 탱커선이 비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선사들이 긴급 슬롯 메우기 위한 고가 수주 전략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저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박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니까. 저건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비어있는 슬롯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가스선이나 이런 거는 27년 막 8년까지 돼 있거든요. 비어있는 저 부분을 약간 메꾸는 관점에서 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가 약간 떨어지면 선주들은 좋죠. 좀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꽉 잡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슬롯이 거의 다 찼대요. 한국으로 오겠죠. 예. 그래서 수에즈 막스는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원유 운반선입니다. 예. 근데 그건 이미 중국 야들 채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에즈 막스 저 선박이 저 통과할 수 있는 그 원유 운반선이 중국에서 먼저 다 채워졌대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로 왔어요, 실제.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수에즈 막스 수주를 따냈어요. 근데 VLCC 초대형 운반선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중국이 다 짰으니까 VLCC도 한국에 올 거다. 요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발주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수주 목표를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VLCC와 이 원유 운반선 수에즈 막스가 연간 60척씩 발주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 물량 제외하면 제외하고 조선사사가 10척씩 가져간다면 21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성과랑 이런 걸 대입을 해보면 올해 목표 52억 달러에 약 40%. 현대중공업이 올해 한 52억 달러, 6조 원 정도 목표로 하거든요, 수주를. 그거에 무려 40%에 달하는 물량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선주 피크아웃 논의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대로면 된다면 뭐 괜찮죠, 당연히. 여기 보면 탱커 보이세요? 여기 회색으로 비어있죠. 탱커선이 없어요. 요거 채운다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 보면 이 회색이 탱커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회색이. 그 VLCC 선박 발주량이 없죠. 이 진한 파란색이 밑에가 있죠. 수에즈 막스는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이거를 따라갈 거란 얘기예요.
VLCC는 이 수주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수에즈막스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죠. 한마디로 수에즈막스가 갔던 길을 VLCC가 쫓아간다. 이건 한국한테 유리한 그림 되지 않겠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팅 수주 회복 지연된 이거는 피팅 업체들한테 좋은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피팅 3사 합산 수주액이 1,514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 전분기 수주 소크에서 아직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대규모 피팅 발주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두 개가 언제 될지 지금 모른대요. NFE 사우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원래 작년에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기되었나 봐요. 그래서 24년으로 이연되면 올해 발주가 나오죠. 그럼 내년에 수주가 잡혀요. 그래서 아마 요걸 좀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수주액도 좀 일단은 좀 하향 조정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피팅은 이익보다 수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주 받으면 매출이 1, 2분기 안에 다 반영을 해버린대요. 짧게. 그러니까 수주 되면 실적 좋은 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예. 그래서 올해 수주액을 합산 3사 태광, 성광랜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이 수주액을 일단 19.8%로 추정을 하는데 증가할 걸로 이게 직전 발간한 수치보다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NFE와 S-오일 샤인 프로젝트가 만약에 빨리 그 발주를 하면 또 주가엔 긍정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발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피팅 수요는 꾸준히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지만 저 대형사들의 어떤 발주가 좀 연기된 게 약간 뼈아프지 않았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팅 업체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 3천억 연간 각각 그 도달 시기는 2025년.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올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내년을 위한 또 밑거름이 된다. 이런 좀 내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팅 사업의 호황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명확해요. 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주가 부진했구나. 그러면 결국 뭐죠? 저런 대형 수주들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부담이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사실 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DS투자증권의 양매 연구원이 OCI 홀딩스 결론적으로 한미약품과 그룹 통합은 굿딜이다. 그러니까 주가 저는 솔직히 왜 빠질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괜찮게 보거든요. 내용 자체는. 아무튼 태양광 업종은 부침이 심하고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할인받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저 태양광 사업은 할인 많이 받죠. PER이 뭐 6배면 말 다 있잖아요. 4배인가 6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좋게 보는 거는 이의가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 빠진 거죠. 그리고 한미그룹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OCI 그룹으로부터 당장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했는데 일단 OCI를 투자했던 분들은 나는 바이오에 투자한 게 아닌데 너 뭐냐 그 실망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 OCI랑 한미랑 이제 같은 그룹이 된다고? 뭐지? 일단 조절하자. 그룹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있겠냐? 한미사이언스는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은데 너무 갑작스럽다. 장남이 가처분 신청하면서 법적 이슈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펀더멘탈 훼손 가능성은 적고요. 한미그룹 괜찮은 그룹이죠. 당연히. 돈을 버는 회사니까. 이익 기여도는 현금 보유 대비.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 말레이시아 공장 있죠. 여기서 약 연간 3천억 정도 이익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거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예, OCI 홀딩스가. 그래서 프리미엄 장기화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증설도 있고 증설은 한 3만 톤 정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거죠. 그러면 비중국 회사 중엔 1등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의견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주가 하락했고 예. 펀더멘털 나빠진 거 아닌데 예. 너무 우려만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인터넷 쪽 있죠. 그 카카오
그거 네이버랑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보고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네이버 카카오 볼 때 이거 경쟁사 아니냐. 저도 사실 좀 네이버 카카오 좀 약간 느낌은 그래요. 둘이 경쟁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달라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요. 네이버는 이익 곱하기 PER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별도 영업이익하고 PER 몇 배 붙일 거냐. 보통 20배에서 반등했대요. 20배 밑에서. 예. 그러니까 좀 오히려 간단한데 카카오는 좀 달라요. 자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익 곱하기 멀티 PER로 설명이 잘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2017년에 무려 86배까지 올랐대요. 별도 영업이익 PER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주가 좀 상승한 거는 자회사 가치 때문인데 어쨌든 카카오는 제일 중요한 게 자회사래요. 자회사의 실적 같은 거. 네이버는 본업 가치가 80%, 카카오는 38%밖에 안 돼요. 네, 카카오는 자회사 가치가 그래서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가 오르면 카카오도 같이 가는 거죠. 네이버는 모든 성장의 핵심이 광고 쪽입니다. 쇼핑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인데 본업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네이버 쇼핑, 네이버 검색이니까. 이게 하방을 막아줘요. 얘네가 단단하면. 그 위에 웹툰, 뭐 라인, 뭐 이런 신사업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금리가 꺾일 때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카카오는 좀 다른 게 자회사가 커요.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엔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뱅크, 페이, 게임즈 다 자회사죠. 예, 그래서 별도 비중은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자회사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네이버가 중국 직구 플랫폼 위협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진 않는데요. 분명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청난 흥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800만. 예. 국내 3위가 될 텐데 테무는 300만 명. 왜 이걸 다들 열광하죠? 싸니까. 배송도 빨라요. 소비자 친화적입니다. 할인도 적극적입니다. 네이버는 근데 이게 위협은 아니래요. 네이버한테. 왜냐면 일단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 가전제품인데 네이버는 생활용품이 주로 팔아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래액 비중도 네이버 쇼핑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1%에 예,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경쟁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죠. 이제 싼 물건을 찾기 위해서 가격 비교하려고. 근데 중국 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 입점해 있어요. 이미. 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알리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럼 네이버는 좋은 거죠. 왜? 알리로부터 광고를 받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알리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네이버에 많이 접속해서 볼 거 아니에요. 광고 효과도 생기는 거죠. 테무도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 통해서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주가에 별로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생성형 AI 통해서 충분히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검색큐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게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죠. 카카오는 좀 다른 게 전사업 원점 재검토. 뭐 어쨌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크잖아요, 주주분들이. 경영쇄신을 준비하면서 일단 시장은 믿어줬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기대되고 그래서 카카오도 좀 뭐 나아지진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네이버는 22년 3분기에 이미 저점 찍었고 카카오는 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익 저점 지금은 좀 비중 확대할 시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이고요.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아프리카 TV도 좀 좋은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게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900원이면 여러분 믿기세요? 요거 무선 이어폰이 1,900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저 황당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네이버에 입점이 있죠. 레노버의 LP40. 아니 이거 애플 그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 20만 원 넘잖아요. 예. 아니 이걸 1,900원에 팝니다. 그 인기가 있죠. 예.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사용자 수. 그 다음 직구 대상 국가별 품목별 거래 상인데 중국은 가전제품하고 의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은 건강식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직구할 때는 뭘 하냐면 주로 가전제품. 아까 그 1,900원짜리. 예.
굉장히 싸니까. 미국에선 건강식품, 예. 뭐 약 같은 것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 이런 거. 유럽은 기타 식품, 일본도 기타 식품.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오는 건 가전과 의류인데 이건 네이버의 주력 상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 용품이 네이버에선 제일 거래액 비중이 높은 편인데, 요게 세부 항목이죠. 주로 화장품, 헤어케어, 그러니까 주로 약간 이제 헬스케어 쪽이죠. 예. 자기 꾸미고 예, 하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알리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알리 때문에 네이버 큰일 났어요. 이거는 너무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서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가 어제는 별로 없었는데 어제가 18일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 어제 박진영 대표가 많이 샀잖아요. 예. 그래서 JYP 예, 박진영 대표가 50억 원을 샀다는 게 어제 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고서 그 어디죠? 전자공시 쪽에서는 여기도 없네요. 예. 특별히 나온 뭐 그 데이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내부자 매수는 박진영 대표입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옆에 차트 보시는 대로 코스피는 급등을 했고요. 예, 뭐 아직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TSMC 효과로 인해서 일단 어제 오늘 반등했는데 다만 코스닥은 부진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부진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고,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6,800원. 아니 얼마 전에 1조 팔더니 너네 왜 그러니? 좀 진득하니 좀 사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6,800원 오늘 사줬고요. 다행이죠 뭐. 기관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좀 연기금도 좀 주식을 샀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외국인이 도와준 하루였고, 오늘은 뭐 반도체 날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무성충전 기술 쪽 관련 기업들 이렌텍도 많이 올랐네요. 9%나 올랐고, 그러니까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왕따 당하던 업종들이죠. 근데 일제히 다 급등해 버렸어요. 뭐 삼성전기도 6% 오른 거 정말 오랜만에 보고, 뭐죠? 온디바이스 AI예요. 한마디로 아이폰도 오늘 그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LG노텍, 애플 아이폰에도 온디바이스 AI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오늘 그쪽 스마트폰 섹터가 진짜 대장이었다고 봐야 되고, 온디바이스 AI 중에 대장은 제주 반도체. 저번에 한번 확 빠진 적 있죠. 근데 안 내려와요. 그날 빼고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갖고 계신 분이야 기분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랬고, 오늘 흡부스프 급등했고, 칩셋 미디어, 뭐 리노공업 오픈했지.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그런 반도체가 다 일제히 급등을 해줬고, 오늘 뭐 아이폰 관련주 좋았죠. 당연히 낸드 쪽도 테크윙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제우스, PSK 홀딩스, 뭐 유진테크까지 원희가 IPS도 모처럼 좋았고, 조선주가 진짜 너무 부진해서 좀 답답했는데 하루 만에 한국조선해양이 8%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확실히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대장주가. 예, 왜냐면 3호중공업 때문에. 그랬고, 오늘 반도체 장비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좋았고, 재료주들 좋았고, 대표주 삼성전자가 4%. 정말 삼성전자 힘듭니다. 어제는 올랐고요. 챗봇 관련주, PCB 관련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플렉스 요새 분위기 좋죠. 예.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또 한번 오늘 해줬습니다. 갤럭시 부품주 인터플렉스가 상한가 같고요.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자율주행 쪽도 좀 요새 부진했지만 오늘 모처럼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늘은 반도체 날이에요. 반도체 IT 부품 이쪽이 날이고, 여기에 뭐 OLED도 같이 좀 가주는 모습이 오늘 좀 형성이 됐습니다. 태양광도 좀 부진했지만 오늘 주성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사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실제 태양광은 뭐 오늘은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주. 한국전자금. 제가 아무튼 저는 이제 일본에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아무튼 그거였어요. 아니 일본은 무슨 거리마다 그 무인 주차장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 무인 주차장. 그냥 다니면 다니는 대로 길거리에 다 무인 주차장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자금융이죠. 무인 주차장. 예. 우리 정웅시 연구원님 보고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에는 뭐 이 회사죠. 근데 꼭 일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어쨌든 인구는 많은데 소형차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 뭐죠? 우리 한국은 대형차 좋아합니다. 크고.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 주차장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큰 공간에 아마 무인 주차장 많이 만들 것 같고 일본은 다 소형차 타고 다녀요. 거의 다. 예. 그냥 소형차가 그냥 거기 그냥 일상이죠. 그래서 그 소형차가 놓일 수 있는 그런 무인 주차장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공간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지?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갔어요. 어떻게 이 공간에 이런 주차장이 나올까? 차가 작아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무인화 관련주 중에서 아무튼 한국전자금융이 좀 올라가는 게 보여서 한번 말씀드렸고 LS 네트워크스 아시죠? 여러분 기사 보셨죠? 저희 회사가 이제 뭐 이미 예전부터 좀 예고는 돼 있었는데 LS 그룹에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저희 회사 대주주였거든요. 근데 규정상 지분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LS 그룹이 실제 이제 그 모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 회사는 LS 그룹에 편입이 이제 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꿀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근데 그거 바꾸게 되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LS 네트워크스 주가 오른 거는 아마 저희 회사랑 좀 이렇게 어쨌든 대주주가 되면서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그래서 아마 조금 주가가 한번 등락을 좀 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주 중에서는 오늘 한양디지텍은 우주항공주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급등했고 2차전지는 장비주가 좋았고요. DIT는 근데 HBM으로 봐야죠. 그죠? HBM 관련주로 그래서 반도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설주에서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요즘에 답답하지만 근데 여긴 자동차 부품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카지노 좀 올랐고 육개주도 올랐고 자 그리고 빠진 것도 있어요. 해운주가 요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반대급부로 해운주는 급락하고 있고 리튬 가격은 요새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리튬주가 요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저렇게 올라갈 그 업황은 아닌데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캠을 좋게 봤지만 그때 5만 원대부터 계속 좀 좋게 봤었어요. 그땐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5만 원, 6만 원. 근데 이게 막 10만 원 넘고 막 12만 원 가니까 야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 5%나 급락했고 아무튼 오늘 리튬주 쪽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여전히 안 좋고요. 정말 2차전지는 지금 딱히 답이 안 나오네요. 저도 바닥으로는 보거든요. 근데 참 오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LNF도 다시 좀 빠졌고 그래서 오늘은 강세장은 맞는데 코스닥의 부진 원인은 일단 2차전지로 봐야 돼요. 2차전지에 좀 주가 부진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 쪽 좀 약했고 의료 AI 조금 예. 근데 이제 의료 AI는 아마 내일 함께 배우기 올라갈 거예요. 기업들. 그래서 몇몇 기업들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내일 아침에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도를 그려보면 어쨌든 이렇게 내가 요 빈 공간에 오늘 시장을 한번 너가 적어봐라 이러면 뭐죠? 그냥 한마디로 AI예요. AI가 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좀 받쳐주고 AI 중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여기가 그냥 열일했다. 거기에 아이폰 관련주가 오랜만에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 그 삼성전자가 급등했고 예, 눈에 확 들어오고요. 우선주 급등 자동차는 좀 부진하고요. 2차 전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급락했고요. 한전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급등해버렸고 크래프톤 좋았고요. 조선주 좋았고, 예, 2차전지 안 좋았습니다. 보험주도 안 좋아요. 예, 요새 분위기 안 좋고 LG노텍 좋았습니다. 알테오제는 MSCI 지수 편입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근데 그건 펀더멘탈과 아무 상관 없잖아요. 굳이 저렇게 빠질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급 이슈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면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HPSP 급등해줬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SKC, 현대미포 좋았고 한미사이언스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호텔신라, 이오테크닉스가 뭔 일입니까? 그죠? 이오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한참 지지부진했죠. 근데 뭔가요? 도대체? 삼성의 이제 밸류체인인데 아무튼 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네요. 예. 그리고 13% 올랐으면 근데 나온 건 없어요.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예. 그리고 LG화학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네, 위메이드가 좀 올라줬고 주성 좋았고 한마디로 뭐 반도체 다 좋았죠. 2차전지는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반도체 가고 2차전지가 급나가면 약간 대비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어쨌든 저는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았고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가 되려면 바뀌어야죠, 뭐가. 예, 2차전지 쪽으로 가려면 다시 업황이 개선되면 돼요. 저는 그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만 복병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일단 이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분위기 또 바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처럼 지지율이 높고 이러면 불편해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아까 하나솔루션 보셨잖아요. 아니 올해 실적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안 가요. 왜?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정치 이슈가 이걸 장악해버리면 좀 짜증 나는 거죠. 답답하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 대신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싸움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오션 플랜트도 그래서 안 가잖아요. 예, 요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좀 부분도 뭐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할 건 아닌데 3분기에 좀 고민해야 될 건데 너무 좀 시장이 빨리 또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한번 줘보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예, 그래야 시장이 살아나고 예,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도 아주 개멸차게 빠졌다가 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반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 예, 다음 주에 또 테슬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 나올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투자하시고 오를 땐 관망해 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고 내일 함께 배우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